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액세스 단계별 학습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4단계가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보고서 만들기를 통해서 액세스를 어떻게 시험 치는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계속해서 액세스 작업 순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액세스 작업의 1단계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테이블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두 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필드 설정에서 데이터 입력까지 해서 테이블 만들고, 그 테이블을 가져와서 2단계 작업에서 쿼리 계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3단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쁜 폼을 만들었죠. 자, 폼을 만들어서 폼 인쇄 설정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폼 인쇄할 때는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만 인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자, 보고서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 비해서는 보고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문제 화면과 액세스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보고서 그림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 그 문제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이 바로 보고서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테이블과 그 다음에 쿼리, 그 다음에 폼까지 만든 이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 주시고요. 자, 화면상에 보이는 이 문제지에 보이는 이 형태대로 우리는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안에 뭐 XX 막 들어가 있고, 보고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둘 만들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보고서 만드는 것은 만들기 메뉴를 이용해서 자, 테이블 탭, 폼 탭, 보고서 탭 중에서 보고서 탭에서 만들 건데, 보고서에서 만들 버튼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자, 대우쌤과 함께하는 액세스 단계별 학습에서 대우쌤은 보고서를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뭘로 만든다?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그럼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보죠. 클릭해보니까 이렇게 보고서 마법사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는 자, 지역별 콘도 사용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 만들 건데, 나와야 되는 필드가 고객명, 회원 분류, 이용일수, 포인트 점수, 사용요금, 할인 금액, 결제 금액,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필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셔서 그 어떤 형태의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이 그림이 여러분 시험 문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거 오른쪽에다가 던져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고객명이 뭐였죠? 성명이었잖아. 그쵸? 성명을 오른쪽에 던져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분류. 회원분류 순서대로. 그죠? 얘를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이용일수. 이용일수.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여기서 결제 금액까지 7개를 오른쪽으로 다 던져주면 보고서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고객명이 성명입니다. 그죠? 자,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 다음에 회원 분류죠. 자, 회원 분류 얘를 눌러도 되지만 이거 더블 클릭해도 돼요. 회원 분류 더블 클릭. 그죠? 그 다음에 이용 일수. 반드시 여기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점수죠. 포인트 점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사용요금, 사용요금, 사용요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할인 금액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결제 금액 더블 클릭. 그러니까 모두 다 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만 넣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사용 가능한 필드로 넘어와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테이블 쿼리 선택에서 이게 혹시나 쿼리로 선택이 안 돼 있고 삼각형 단추 눌러서 이게 테이블로 선택되어 있으면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에 있는 필드만 나오기 때문에 쿼리에서 필요한 필드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이걸 반드시 쿼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쿼리로 바꾸는 다음에 보고서 그림을 보면서 필요한 필드를 순서대로 반드시 오른쪽으로 던져주면 된다. 이게 보고서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 버튼 넘어가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역시나 일부 시중 서적이나 뭐 다른 데서 보면 보고서 마법사의 그 다음 단계 가서 뭘 하라 이런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대우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우쌤은 보고서 마법사, 여기서 제가 자꾸 대우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우쌤이 다른 사람 같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보고서 작업을 위해서 제가 만든 방법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마법사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필드만 던져주고 무조건 마침을 눌러버리세요.
다음 단계 안 넘어갑니다. 자, 대우쌤은 다음 단계 안 넘어가요. 또 시험장에 가니까 옆에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너 왜 다음 단계 안 넘어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제 말만 들으세요. 자, 보고서 만들기에서는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서 필요한 필드만 던져주고 바로 마침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마침을 누르니까 기본적인 보고서가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이제부터는 꾸며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방금 뭘 했냐 하면 고객명 회원분류, 이거 고객명 회원분류, 그 다음에 이용일수 포인트 점수, 이용일수 포인트 점수, 그 다음에 사용요금 할인금액 결제금액, 사용요금 할인금액 결제금 이렇게 나오게 한 거야. 그쵸? 이렇게 쭉 나온 부분을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형식대로 꾸며주는 작업, 꾸며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지금 글자 막 잘려 있죠? 그죠? 글자 다 보이게 해야 되고, 샵 표시는 에러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갈 공간이 너무 작으면 얘가 샵 표시가 나타나요. 그쵸? 이런 부분 없애주셔야 되겠고, 또 중간중간에 그룹별로 뭐예요? 합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총평균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고, 이 쿼리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다가 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을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작성 일자를 오른쪽에다가 넣어주는 작업. 그죠? 지금부터 이 작업을 꾸며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꾸며 나갈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을 저와 같이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문제 지시사항대로 꾸밀 건데 우선 이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이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디자인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현재 보고서 미리 보기 화면이니까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닫아주고요. 닫아주면 이 화면이 그죠? 보고서를 만드는 디자인 보기 화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첫 번째로 이 페이지 머리글, 이제 구역이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구역이 이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구역이 바로 이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보고서 머리글 영역을 좀 넓혀줍니다. 이렇게. 자, 드래그 한 거예요. 위쪽에서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 넓혀주면 좋으냐면 한 5cm 정도 띄울게요. 위에서부터 5cm. 그죠? 5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1cm, 2cm, 3cm, 4cm, 5cm. 그죠? 자, 5cm 정도 띄워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 제목 쓸 거잖아요. 그죠? 제목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제목은 자, 여기 두 줄 띄우고 2cm 띄우고 여기에다가 쿼리라고 적혀있는 이 글자 그냥 다 지우시고요. 지역별 다시 지역별 콘도 사용 현황. 자, 엔터 이렇게 칩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를 늘려주는데 어디까지 늘려주냐면 14cm까지 늘립니다. 왜 14cm까지 늘리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그죠? 해놓고 그 다음에 홈 메뉴 가셔서 얘 글자 크기 얼마? 16포인트. 아까 폼의 제목도 16포인트로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밑줄 단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자, 보세요. 자, 제가 왜 아까 14cm까지 늘리라 그랬냐면 이 앞에 1cm 띄워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1cm 띄우면 아까 A4 용지가 어느 폭으로? 그쵸? 15cm 정도의 폭으로 만들면 A4 용지 아주 예쁘게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폼에서도 15cm로 맞추라 그랬고요. 보고서도 15cm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요 밑에 요거 날짜, 작성 일자 입력할게요. 자, 작성 일자를 입력할 때는 뭐 함수를 써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인쇄로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함수 사용 안 하겠습니다. 함수 사용 안 하고 디자인 메뉴로 가셔서 요거 아까 텍스트 입력할 때 그 폼 강의에서 지난 3강에서 요거 가나 단추를 이용해서 텍스트 입력할 수 있었죠. 그냥 글자 레이블 가나 단추 선택하셔서 자, 이쯤에다가 이렇게 박스 만드셔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작성 일자 콜론 땡땡. 그 다음에 입력 형식이 YYYY-MM-DD라는 것은 날짜를 2015년 만약에 12월 25일이다. 여러분 시험 치는 날짜가 이날이다. 그럼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좋겠네요. 홈 메뉴 가셔서 오른쪽 정렬. 그죠? 얘를 우리가 15cm 맞출 거니까 15cm 박스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목과 날짜까지 입력이 끝난 상태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보기 단추 눌러서 한번 볼게요. 보기 누르니까 어때요? 제목과 날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우리는 요거 만든 거예요. 요거. 그죠? 자, 좋아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자, 제목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얘네들, 그죠? 얘네들을 선택해서 화살표 키를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죠? 원래 얘가 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이 글자들을 모두 선택해서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페이지 머리글이 필요가 없어요. 이 영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 영역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영역은 우리가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그죠? 밑에 메뉴가 잘려서 안 보이죠? 자, 위쪽에서 할까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메뉴 중에서 여기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거 있죠. 요거 얘를 클릭하면 페이지 머리글과 바닥글 영역이 사라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거 지우면 이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이 성명 부분부터 결제 금액까지 이 글자들이 여기 페이지 머리글에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던 것을 우리가 위쪽으로 옮겼어요. 그죠? 옮기고 난 다음에 이 페이지 머리글 영역 없앨 거고 페이지 바닥글 영역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없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없애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옮기지 않고 바로 없애버리면 이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옮겨놓고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역을 삭제하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도 삭제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뭔가 있으면 다 지워진다는 얘기고 여기 얘네들도 같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쵸?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지워도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하니까 어떻습니까? 페이지 머리글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영역이 이거 보고서 머리글 영역 이 부분, 그 다음에 본문 영역 이 부분,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 영역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살짝 열어주세요. 한 1cm만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액세스 문제에서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필요한 것은 보고서 머리글, 그 다음에 본문 영역, 이 보고서 머리글 영역이 이 부분이고요. 본문 영역이 이 부분, 보고서 바닥글 영역이 이 부분, 딱 세 영역만 있으면 돼요. 그쵸?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부분 제목과 날짜는 어느 영역에 들어간다? 보고서 머리글 영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거 글자 고객명부터 결제 금액까지 얘는 어디? 역시나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이 부분이에요. 얘네들 성명부터 결제 금액까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값들 있죠. 데이터 이 값들, 그리고 이 값들, 그 다음에 이 값들, 그죠? 이 값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본문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이 총평균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보고서 바닥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없어요. 그죠? 선생님, 이 서울합계, 속초합계, 제주합계는 뭡니까? 서울합계와 속초합계와 제주합계 이 부분은 이 값들이 역시나 이 값이 따라 나와야 되죠.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냐? 이 부분은 서울은 서울끼리, 속초는 속초끼리, 제주는 제주끼리 그룹을 시켜야 돼요. 그룹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시켜서 그 그룹에 대한 영역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룹을 만드느냐? 그 부분이 지시사항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올라가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쿼리 작업 2단계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처리 조건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지역명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에 해당되는 지역명별 합계 총평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뤄봐야 얘는 뭐한다? 보고서 작업할 때 한다라고 제가 2단계 쿼리 작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리 조건의 첫 번째와 마지막 얘네들은 어디서 한다? 보고서에서 한다. 그럼 보고서에서 할 길이 뭐다? 이거 그죠? 그룹명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역명별로 정리한 후에 같은 지역명 안에서는 고객명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다.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 여기 오셔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그쵸? 뭘 기준으로? 지역명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역명을 기준으로 그룹화 할 때는 이 단추입니다. 요거. 이게 바로 그룹화 및 정렬이에요. 요 단추.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고서에서 이 단추를 무조건 쓰게 될 겁니다. 이게 그룹화 및 정렬인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창이 떠요. 여기서 그룹 추가 단추를 누르셔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역명별로 정리한 후에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지역명이라고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역명별로 정리한 후에 같은 지역명 안에서는 고객명의 오름차순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정렬 추가 누르셔서 고객명이 뭡니까? 성명이죠. 그러니까 성명을 클릭해요. 그러면 두 번째 정렬 기준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지역명별로 아까 그 그룹별로 소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첫 번째 지역명별로 그룹화 시키니까 자동으로 여기에 지역명 머리글이라는 공간이 생겨버렸죠. 근데 우리는 머리글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역명별로 바닥글 영역이 필요해요. 그 바닥글 영역이 필요한 이유가 소개를 바닥글에 넣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화 기준에 지역명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자세히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닥글 구역이지 머리글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글 구역 표시 옆에 삼각형 눌러서 머리글 구역은 표시 안함을 선택하시고요. 어때요? 머리글 구역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을 열어서 바닥글 구역 표시로 바꿔줍니다. 어때요? 지역명 바닥글이 생겼죠. 됩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역명별로 서울, 속초, 제주별로 정리한 후에 같은 지역명 안에서 고객명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정렬 부분에서 이 그 두 번째가 이제 고객명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럼 정렬 기준이 그 성명이니까 얘가 오름차순으로 돼 있죠. 혹시나 문제 속에서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다면 얘를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요거 그룹화 기준을 지역명, 그룹화 기준이 뭐다? 지역명이라는 거. 요거는 처리 조건에 지역명별로 정리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명 안에서 고객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 했기 때문에 정렬 기준을 추가해서 고객명, 성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되고 반드시 이 부분은 뭐야? 그죠? 지역명별 머리글은 없애고 바닥글을 열어주라.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거 외에 이제 뭐 날짜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유형을 통해서 그때 봐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되겠죠? 자, 좋아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얘는 살짝 닫아 두겠습니다. 요 X 단추 누르셔서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 바닥글 생긴 거 보이시죠? 얘도 1cm 정도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미리 보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든 것은 뭐다? 제목과 날짜 그리고 필드명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 만들었다? 이 부분 그죠? 보고서 머리글에 제목과 날짜와 필드명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산의 결과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세 부분이 이 계산의 결과 본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요거 서울 합계라는 요 부분 그쵸? 요 부분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속초 합계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제주 합계라는 요 부분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어디다? 이게 지역명 바닥글에 만들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평균이라는 이 부분은 어디에? 보고서 바닥글에 만들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알고 계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대부분이 끝났어요. 이제 꾸며주는 작업이에요. 자, 꾸며주는 작업인데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얘네들 개체를 선택할 때는요 여기 눈금자 있죠. 눈금자에서 클릭한 다음에 이 드래그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선택이 돼요. 이 전체의 크기를
균등하게 똑같이 만들 거예요. 자, 이거 아까 폼에서도 지난 3강에서 폼에서도 했었는데 요거 속성 시트 잠시 누르셔서 속성 시트 화면에서 이 칸의 너비를 얼마로 바꿀 거냐면 저는 2cm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2라고 엔터. 어때요? 전체 크기가 아주 똑같이 다 바뀌었죠. 이거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요 길이가 얘도 2cm, 2cm, 2cm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2cm. 됩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거 그러면 몇 센치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우리는 A4 용지 한 장에 출력할 거기 때문에 기준을 15cm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15cm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드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15cm 나누기 7을 해볼게요. 그죠? 7이 14. 그죠? 그러면 7일은 7. 그죠? 30, 37, 47, 28, 28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2.14 정도 하게 되면 이 15cm 안에 균등하게 들어오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7개 나오면 한 2cm 정도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은 분, 뭐 정확하게 하고 싶다. 나는 2.14로 하겠다. 그러면 2.14로 해볼게요. 2.14 엔터. 어때요? 이러면 딱 15cm거든요. 근데 선생님 밀려났는데요. 이 중간에 이 여백들 때문이죠. 그죠? 자, 닫아놓고 얘를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좀 붙여볼게요. 키보드에 화살표 키입니다. 왼쪽으로 딱 붙이니까 이 중간중간에 여백 때문에 이게 15cm가 살짝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15cm가 제일 안전하지만 16cm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면 돼요. 그래서 15cm가 약간 초과되더라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속성이 다시 열어서 뭐 2cm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2cm. 그러면 15cm 안쪽에 들어오죠. 근데 이 박스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가 길게 되면 샵 표시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쵸? 2.1cm로 다시 바꿔볼까요? 2.1cm 엔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쵸? 16cm가 넘어가지 않도록 15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도록. 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 미리 보기 한번 보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기 단추 딱 눌러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이거 만들 거잖아요. 제목 예쁘게 나와 있죠. 선생님 글꼴이 다른데요.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글꼴은 이미 서체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아무 글꼴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죠? 작성 일자 예쁘게 나와 있고요. 자, 제목 라인 요거 예쁘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안쪽 데이터가 역시나 이렇게 그룹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서울은 서울끼리, 속초는 속초끼리.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중간에 뭐야? 합계 들어가면 되겠죠. 합계. 맨 마지막에 총평균 맨 아래쪽에 들어가면 돼요. 자, 이거 만들어 줄 거니까, 자, 그러면 소개부터, 서울 합계, 속초 합계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역시나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자, 이 부분에 합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합계가 들어갈 때는 나올 위치가 여기 보세요. 사용 요금에 대한 합계 나오죠. 할인 금액에 대한 합계, 그리고 결제 금액에 대한 합계. 나머지 마찬가지. 요거 세 개에 대한 합계. 결국 필요한 것은 사용 요금, 할인 금액, 결제 금액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평균은 어디? 총평균도 여기 세 개죠. 그죠? 총평균도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자, 총평균이고 얘는 합계예요. 평균이라는 것은 에버리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죠? 합계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야? 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 자동 합계 단추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그죠? 합계를 선택합니다. 어때요? 이 라인에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썸 사용요금 이렇게. 자, 할인 금액도 마찬가지. 얘를 클릭해서 클릭한 다음에 합계 선택. 만약에 얘는 평균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해서 합계 단추 눌러서 평균을 선택하면 어때요? AVG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엑셀에서는 함수가 평균 구할 때는 average였거든요. 근데 XS에서 평균 구하는 함수는 AVG예요.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엑셀에서 함수 구할 때는 썸이었죠. XS에서도 함수 구할 때는 썸이에요. 썸은 똑같지만 평균은 달라요. 그쵸?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선들이 막 나오면서 답이 나오는데, 자, 스크롤 시켜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용 요금에 이거 전체의 합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이거 전체의 합계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우리가 세 번째 거는 평균을 구했죠. 그래서 이거 전체의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전체의 합계, 이거 전체의 합계, 이거 전체의 평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의 합계, 이거 전체의 합계, 이거 전체의 평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전체의 합계, 또 이거 전체의 합계, 또 이거 전체의 평균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중간에는 합계가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그죠? 얘네들은 평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임의로 그냥 얘는 썸하고 얘는 AVG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바꿔주면 되죠. 그죠? 자, 다시. 자, 보기 메뉴에 디자인 가서 바꿔주면 돼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보세요. 여기 썸이죠? 썸이죠? 맞습니다. 얘도 썸이에요. 그죠? 얘도 썸이죠. 그러면 AVG 대신에 들어가서 이거 세 개 다 지우고, sum, SUM 이렇게 쓰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 평균이었죠? 자, 얘는 썸을 지우고, 썸 지우고 AVG 엔터. 그죠? 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썸 지우고 AVG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는 AVG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이 지역명 바닥글에 이 부분은 썸을 다 만들었죠. 썸 만들었다는 것은 합계 요거.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요 세 개는 자, 요렇게 해서 합계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 총 평균은 얘네가 AVG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딘지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서울 합계, 속초 합계, 제주 합계라는 글자가 여기 나와야 돼요. 글자는 누구 밑에? 요 회원 분류와 이용 일수라는 회원 분류와 이용 일수라는 글자 아래쪽에 여기 나와야 되죠. 총 평균도 여기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쪽 라인도 괜찮고 이쪽 라인도 괜찮고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그쪽 옮기면 되니까 선택을 해서 요 합계 단추 누르셔서 텍스트기 때문에 뭐 합계 평균은 계산할 수 없는데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칠 거기 때문에. 자, 레코드 개수 선택할까요? 선택하니까 뭐 개수하니까 카운트 이렇게 함수 나옵니다. 그쵸?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네들의 그 이름을 서울 합계, 속초 합계, 제주 합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선 이 부분부터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는하고 글자만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는하고 따옴표에서 그죠? 따옴표에서 총평균하고 콜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닫고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총평균 땡땡이라는 요 글자를 는 출력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총평균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는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 자, 아래쪽에 총평균 글자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중간중간에 선 있다가 없을 거니까 선 나온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자, 총평균 글자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는 5, 3, 5 이렇게 나왔죠? 아까 카운트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할 거예요? 서울은 서울끼리, 속초는 속초끼리, 제주는 제주끼리의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 글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그럼 여기서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자, 뭐가 나올 거냐면, 서울은 서울, 속초, 제주가 뭐에 해당되는 거죠? 서울, 속초, 제주가 여러분들 뭘 해놔요? 지역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는 해서 지역명이라고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엔터. 그럼 지역명이 각각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보기 메뉴 누르니까 어때요? 서울, 속초, 제주 이렇게 나오죠. 지역명을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는하고 지역명을 쳤는데 서울, 속초, 제주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역명이 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기 메뉴에 자, 디자인 보기 가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테이블 만들 때 이쪽 테이블과 쿼리 만들 때 지역명이라는 필드가 있었죠. 지역명이라는 필드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거 있었고, 그쵸? 제주라는 거 있었고, 또 속초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하고 지역명이라고 하니까 각 그 그룹에 해당되는 이름, 다시 말해서 서울, 제주, 속초가 따로따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래쪽에 총평균처럼 따옴표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따옴표 열고 지역명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요, 따옴표. 자, 이렇게 센터를 쳐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서울, 속초, 제주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지역명이 나와버려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다시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똑같이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자, 무슨 뜻이 이해됩니까? 따옴표를 하게 되면 따옴표에는 글자만 그대로 나오게 하고, 따옴표를 하지 않고 필드명을 쓰게 되면 그 필드에 해당되는 값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서, 그럼 여기에 뭘 써야 된다? 그렇죠. 따옴표를 하지 않고 지역명의 필드 값이 나오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해보니까 서울, 속초, 제주만 나왔잖아요. 나는 뒤에 합계 땡땡이라는 글자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앰퍼센트, 엔드 기어, 키보드, 여러분 키보드에 7번에 보면 있죠. Shift 누르고 7번 누르면 앰퍼센트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따옴표 열고 합계, 그리고 띄우고 땡땡 콜론하고 그리고 따옴표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자, 두 줄로 돼 있으니까 이를 좀 넓혀 볼까요? 넓히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 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하고 지역명, 필드명 그룹별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따옴표 붙여서 합계라는 글자를 각 뒤에다가 앰퍼센트 붙여라, 이 뜻이에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처음 하면서 이거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니까 실전 모의고사 한 5회분까지 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과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합계 땡땡, 속초 합계 땡땡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가 계산식에서 어떻게 적었다? 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역명이라고 이렇게 썼죠. 자, 요 의미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서울 나온 거죠. 속초 나온 거죠. 제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앰퍼센트 기호하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안에다가 뭐 합계 땡땡이라고 적었죠. 이것 때문에 요거 합계 땡땡, 합계 땡땡, 합계 땡땡이 나오게 해준 거예요. 그쵸? 앞으로 이런 수식 많이 쓸 거니까 이런 수식 어떻게 쓰는지 개념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좋습니다. 미리 보기 상태를 쭉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왔어요. 그죠? 총평균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이제 꾸며주는 일 해주면 되는데, 자, 뭘 꾸밀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성명, 회원분류, 이용일수, 포인트 점수, 사용요금, 할인금액, 결제금액까지 다 나왔고, 여기에 선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선들이 이렇게 됩니까? 이 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선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원화 표시에 천단위 콤마가 찍혀 있는 모양으로 이거 나와야 되죠. 그죠? 요거 원화 표시에 천단위 콤마 다 찍어 줄 겁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들을 예쁘게 다 꺾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선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 작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요거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자, 우선 해야 될 거 요거 본문에 있는 얘네들 3개, 그리고 지역명 바닥글에 있는 얘네들 3개,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얘네들 3개. 얘네들이 전부 다 원화 표시에 천단위 콤마가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속성 세트 열어서 형식을 통화 유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끝. 그죠? 자, 미리 보기 볼게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꾸며주는 거는 뭐 다른 거는 큰 거 없어요. 그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됩니까? 요 이용일수와 포인트 점수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뭐 가운데 보내고 싶으면 가운데 보내도 상관없는데, 가운데 보내면 1의 자리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제 선을 끄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끄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거 전체에 보면, 전체를 다 선택해 볼게요. 전체에 보면 이상한 선들이 아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선들을 없애는데, 그 선들은 바로 이 눈금선이에요. 이 눈금선 선택해서 이거 없음으로 할게요. 없음. 자, 그리고 보기 메뉴 볼까요? 자, 아까 눈금선 이상한 선들이 다 사라졌죠? 그죠? 자, 이제 가로선만 꺼주면 돼요. 가로선 끊는 방법은 디자인 보기 가셔서 요거 대각선 요거 선택하셔서 왼쪽에 붙여서 아무 때나 이렇게 쭉 꺼두세요. 이렇게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꺼두고, 그 다음에 속성 세트 누르셔서 속성창에서 선의 너비를 얼마로 할까요? 15.5 정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의 길이가 이 선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 폭 자체가 요 15cm를 약간 넘은 폭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선 길이도 한 15.5 정도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렇기 위해서
요 속성 시트에서 선 길이를 15.5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의 높이는 0으로 하시면 돼요. 0으로 하면 제가 이거 끌 때 삐뚤삐뚤하게 껐잖아요. 그죠? 근데 0으로 하면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0으로 하고 엔터. 됐습니까? 자, 선이 만들어졌죠? 이 선을 이렇게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죠? 왼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아래쪽에 움직여 보세요. 됐죠? 근데 이 선을 이렇게 해놓고 빈 부분을 클릭하면 이 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거 선의 색깔입니다.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정열적인 빨간색. 그리고 이 선을 조금 굵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을 한 2pt, 1pt 정도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좀 더 2pt로 해볼까요? 2pt. 이렇게 좀 굵어지죠? 됩니까? 너무 굵어 보이죠? 그죠? 1pt로 다시 할게요. 1pt.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제가 여기서 이걸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는 눈에 잘 띄라고. 그쵸? 근데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빨간색으로 했다. 그러면 안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시험장의 프린트기는 대부분 흑백 레이저 프린트입니다. 흑백 레이저 프린트는 빨간색도 거의 까맣게 인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이거 빨간색으로 해 두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화살표기로 해서 내리는데 어디에서 내리냐면 위에서 여기서 하나 딱 만들어 주세요. 여기. 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 선을 이렇게 내릴 때 박스랑 부딪혀 버리면 이 박스가 튕겨나가 버려요. 지금 튕겨나간 거거든요. 다시 위로 올린 상태 아니면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컨트롤 Z가 뭐다? 방금 전에 실수했던 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 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선을 복사해서 그대로 쓸 겁니다. 컨트롤 C 한번 누르고 컨트롤 V를 한번 누르세요. 그럼 선이 복사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그냥 내리면 박스가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박스 안 튕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키보드 좌측 아래쪽에 CTRL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밑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선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선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아래쪽에 선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을 만든 것은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만든 거예요. 이 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줄을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을 한번 복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또 어디에 넣을 거냐면 요거 바닥글 안에 넣을 겁니다. 바닥글의 위아래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글 선택해서 컨트롤 V. 그죠? 한 번 더 컨트롤 V. 선이 두 개 생겼죠? 두 번째 거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키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첫 번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선은 자, 뭘 만든 겁니까? 지금 여기 선 두 개 만들었어요. 지역명 바닥글에 위에 선 하나 만들었죠? 밑에 선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여기 서울 앞계 위쪽 선, 아래쪽 선. 본문의 거는 반복돼서 이 지역명 바닥글은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 선과 요 선도 같은 의미이고요. 이 선과 이 선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선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이 만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균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이 선을 어디에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번 더 하고 자, 밑으로 내립니다. 자, 박스 튕겨나가는 사람들은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외우세요. 어떻게 외운다? 자, 선을 만들 때는 임의의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쵸? 요 제목 라인의 위쪽에 하나 만들고 제목 라인의 아래쪽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본문에는 절대 선을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바닥글의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는 위쪽은 넣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하나 선은 총 몇 개? 5개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5번 이렇게 총선은 5개만 들어가면 그 어떤 형태의 보고서의 선들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됩니까? 자, 미리 배워 볼까요? 보기. 어때요? 아주 데이터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선생님 빨간색 그대로 두셔도 됩니까? 그대로 둬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인쇄하면 무조건 까맣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의 프린트기가 만약에 컬러 프린트다. 그래서 이 선이 그 컬러로 나왔다. 감점이 있느냐? 감점 없거든요.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거 고객명 대신에 뭐 성명 대신에 고객명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이것만 바꿔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서 성명 얘 대신에 고객명 엔터. 자,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이 폭을 줄입니다. 이 페이지의 폭을 여기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거 반드시 줄여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요거 맨 마지막 우리 만든 곳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폭이 한 15cm 기준으로 하되 조금 넘어도 상관없어요. 16cm가 넘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전체의 폭을. 그래서 보고서의 폭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보고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고서 강의 시간이 가장 길긴 했었는데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 거 아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 눌러서 다시 한번 감상할게요. 자, 우리가 만든 보고서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얘네처럼 만들어지는 거, 여기까지가 보고서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 유형에 따라서 보고서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실전 보고서 1회부터 5회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유형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또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변수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더 적응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인쇄 과정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보고서 만들었으니까 만든 보고서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 해야 되겠죠? 예. 됐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 1강부터 이번 시간 4강까지를 통해서 1강에서 테이블 만들었고요. 그렇죠? 2강에서 쿼리 만들었고요. 3강에서 폼 만들었고 4강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감독위원회 PC에 들고 가서 이 파일을 불러와서 지난 시간에 폼 인쇄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자, 폼 인쇄가 끝나면 이어서 보고서 인쇄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난 다음에 역시나 요거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 들어가셔서 반드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빠른 인쇄 아닙니다. 반드시 인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보고서는 한 페이지가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할 페이지 선택하셔서 요거 1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 뭐 이 정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보고서는 무조건 한 페이지로 완성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모두 인쇄하셔도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세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설정 단추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서 위쪽 여백 있죠? 위쪽 여백을 60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왜 60으로 바꾸냐? 감독위원이 무조건 인쇄는 위쪽에 6cm를 띄워서 인쇄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게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위쪽 여백을 6cm로 띄워서 인쇄하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6cm로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되겠습니까?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인쇄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미심쩍다. 그죠? 미심쩍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취소 누르고요. 보고서 미리 보기 상태를 한번 보죠. 자, 보고서 미리 보기는 여기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를 살짝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어때요? 아까 6cm를 띄워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6cm만큼 띄워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6cm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집할 때 이 위에 공간을 좀 뒀기 때문에 6cm 이상이 띄워져 있는 형태로 보일 거예요. 자, 이대로 인쇄되면 너무 좌측에 붙어서 보이잖아요. 이래도 감점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제가 가운데, 우리가 좀 가운데 보내면 안 됩니까? 가운데에서 예쁘게 나오면 안 됩니까? 자, 이러신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어디에 페이지 설정 갑니다. 페이지 설정 가셔서 왼쪽 여백을 그죠? 조금 더 넓혀 주시면 되겠죠? 왼쪽이 지금 6mm니까 1cm 이하입니다. 그죠? 한 20cm. 그죠? 오른쪽 여백도 한 20cm. 왼쪽 지정하면 오른쪽은 굳이 지정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백 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뭐 넓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셔도 돼요. 이렇게 뭐 기본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여백 자체가 막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감독위원은 위쪽을 6cm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얼마? 6cm 60 그죠? 그리고 왼쪽은 아까 20 하니까 좀 작았으니까 30 해볼까요? 30 그죠? 자, 그 외에는 건드릴 거 없어요. 그죠? 페이지 탭에 가면 뭐 세로 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로로 인쇄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쪽 60 왼쪽 30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확인. 어때요?
자, 보기가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위쪽 6cm, 왼쪽 30 하면 보기가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서 디자인 보기 작업할 때 이 왼쪽 끝을 15cm로 못 맞추고 데이터 양이 많아서 16cm가 막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 왼쪽 여백을 지금 우리가 30으로 잡았잖아요. 왼쪽을 한 20 정도로 잡아주게 되면 이게 왼쪽이 더 들어오면서 알맞게 인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여백 설정을 미리미리 한번 확인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인쇄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니까 오피스 단수 눌러서 인쇄 가서 인쇄를 선택한 다음에 혹시나 두 장이 프린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부터 뭐 여기서, 그죠? 1부터 뭐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단추 눌러서 인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인쇄해야 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쇄는 인쇄 특강에서 또 인쇄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인쇄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인쇄 특강을 통해서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보고서 작업까지 해서 우리가 액세스 작업을 모두 끝났어요.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왔는데 1강에서 테이블, 2강에서 쿼리, 3강에서 폼, 4강에서 보고서,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액세스의 전부고, 이 전체가 액세스 다시 조대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1강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 저장 이름이 그대로 사용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 처리 양식에 대한 자료 처리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끝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지난 1강에서 액세스 1단계 테이블 만들었고, 2단계에서 쿼리 만들고, 3단계에서 폼 만들고, 4단계에서 보고서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이 작업 순서에 의거하여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부터 액세스 이제 자신이 생기셨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통해서 한 5회 정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액세스 문제를 5회분 정도까지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 아니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되시겠죠? 자, 액세스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해보니까 액세스도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그 단계별 학습은 파워포인트 단계별 학습 공부하실 분들은 파워포인트 단계별 학습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액세스 바로 보실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 액세스 1회에서 또 액세스의 여러 가지 유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세스 단계별 학습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다른 강의에서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